안녕하세요. 리비의 하연입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오늘은 회사 개요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헤더 부분과 서브 메뉴 그리고 푸터 부분은 과거 영상에서 이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본래 콘텐츠 부분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개요에서 페이지를 보고 이미지를 슬라이스 한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 화면으로 보게 되면 회사 개요 페이지에 제목이 있고, 그리고 어떤 비주얼 사진들, 그리고 앞에 블릿들, 아이콘들이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 선들은 따로 CSS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주로 여기서 필요한 이미지는 총 3가지 정도 되겠네요. 이 비주얼 사진, 이 화살표 아이콘, 그리고 제목 옆에 붙은 블릿 아이콘이 되겠네요. 사진을 저장을 해야겠죠. 우선 사진을 선택을 해서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JPG로, 사진은 보통 JPG나 PNG로 저장하는 게 좋거든요. JPG로 저장해서 우선 비주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배경으로 넣겠습니다. 배경으로 해서 비주얼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은 정확하게 이 부분만 잘라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배경 투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배경 투명으로 하고 싶으면 현재 이게 배경 투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투명 배경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흰색이 배경인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웹사이트에 배경색이 존재한다고 하면 아이콘이나 블릿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투명색으로 해서 GIF나 이렇게 픽셀 단위로 그려진 것은 GIF로 저장하시면 되고, 뭔가 뭉개져서 그려졌다 싶으면 이 PNG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이 투명일 경우에 우선 이거는 GIF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이콘이죠? 아이콘이고, 블릿으로 하겠습니다. 블릿 H2, H3에 블릿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이 안 됐네요.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배경은 투명색으로 저장을 하고 GIF로 저장을 하는데, 블릿이시고, 그리고 H3 제목 요소이기 때문에 제목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에는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도 이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CSS 코딩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바로 딱 맞게 잘라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다 그대로 살아있네요. 얘가 다 살아있고 배경으로 뺄 수가 있는 것이죠. 배경을 빼서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개지거나 이렇게 흐리멍텅한 상태가 되면 GIF보다는 PNG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GIF냐 PNG냐 JPG를 많이 좀 분별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는 조금 오래됐지만 웹사이트 속도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PNG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추세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사이트가 좀 대형 프로젝트나 좀 큰 사이트를 만들게 된다라고 싶으면 인터넷 사이트 속도를 좀 감안을 해서 만들면 GIF, JPG, PNG 다 섞어서 만드셔 주셔야 될 거예요. 이 사이트 이미지 용량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배경이죠. 배경으로 들어가고 화살표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이미지를 저장을 했고요. 이제는 HTML로 가서 하나하나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회사 이 제목과 이 내용 부분 코딩하고 CSS 들어가고, HTML 이쪽 코딩하고 CSS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컨텐츠 하나별로 각각 나눠서 HTML, CSS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가볼게요. 우선은 제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인사말 페이지를 열어놨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콘텐츠 영역만 날려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말 페이지와 지금 미리 볼까요? 인사말 페이지는 이 상단 좌측 하단 빼놓고는 안에만 내용이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회사 개요 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자, 그럼 컨텐츠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컴퍼니라고 하겠습니다. 컴퍼니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분할 보기를
하겠습니다. 분할 보기를 해서 HTML, CSS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HTML 부분 필요 없는 것은 본문 쪽이죠. 컨텐츠 ID, 컨텐츠 부분이고, 컨텐츠 부분에 저는 greatings라는 div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말 부분은 우선 이 제목과 인사말이라는 제목과 회사 개요의 이 제목이 같죠?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글씨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HTML에서 글씨만 바꿔주게 되면 바로 콘텐츠가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클래스를 따로 뺀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서버 페이지를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버 페이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은 수천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제목을 이렇게 디자인을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일 클래스 앞에 부모에 상속받는 클래스가 아니라 혼자서 만들어지는 클래스를 해주셔야지 언제든지 활용해서 다른 디자인을 계속 입힐 수가 있거든요. 자,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이 비주얼, 이 사진 부분과 이 설명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로 만들고요. 클래스 하나 줄게요. 클래스는 info라고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약자인 info라고 해주고 사진은 배경 이미지로 넣을 거고요. 우선은 글씨만 넣겠습니다. 의미 있는 또는 관리가 되는 의미 있기보다 어떤 관리가 되는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가 되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CSS보다는 HTML로 이미지를 IMG 요소로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비주얼 영역에 그냥 단순히 꾸미는 용도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진이기 때문에 배경으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배경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HTML이 완성이 되었고요. CSS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래스 인포일 때 우선 배경이 들어가죠. 배경을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인포에 배경을 넣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는 이미지스 폴더에 서브 폴더에 있죠. 그리고 비주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주얼에서 이렇게 글씨 위에 이미지 위에 글씨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경 이미지라서. 그러면 우선 글씨는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 배경 이미지가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글씨 크기만큼 보여지기 때문에 글씨가 차여져 있는 부분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고요. 현재 이 div 자체, info라는 클래스의 div 자체에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div는 블록 요소로 가로는 100%이지만 세로는 안에 있는 크기만큼 커지거든요. 안에 있는 크기라는 것은 글씨가 현재 4줄밖에 없기 때문에 4줄 크기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지를 더 보여주게 하려면 이미지가 더 크게 보여줘야 되고 사진을 보면 이미지는 더 크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글씨 밑으로 떨어져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패딩을 주면 됩니다. 위로 패딩을 이 정도 수치를 주게 되면 글씨는 밑으로 떨어지고 높이도 커지면서 사진이 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우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위에부터 글씨 전까지 계산을 하셔서 지금 사이즈가 406픽셀 정도 나왔네요. 이 위로 패딩을 406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406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이 글씨가 밑으로 떨어지고 여백도 동시에 생겨나죠. 그리고 사진이 있는 대로 보여줍니다. 전부 다 보여지게 되죠. 높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 패딩을 크게 해줘서 이 패딩 안에 배경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패딩은 글씨까지 딱 붙는 것이 아니라 여백까지 생각해서 한 번에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자, 이 H2 요소와 인포 간의 여백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떨어져 있죠. 74픽셀 떨어져 있네요. 위로 패딩 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패딩은 높이와 연관이기 때문에 이 글씨만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div 밖에 여백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74픽셀 위로 마진이죠. 마진을 74픽셀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백이 나오고 그리고 디자인도 들어갔죠. 네, 텍스트 한번 줄간격이랑 글씨 크기, 색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를 내려서 보면 캐릭터 패널에서 알 수가 있죠.
픽터패드에서 자, 글씨 크기는 15픽셀이고 그리고 자가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나눔 코딩이고 기본적으로 나눔 코딩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15픽셀 그리고 자가는 좀 넓게 있지만 우선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는 CSS로 표현하기에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선 그냥 두고요. 15픽셀의 줄 간격은 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색상은 현재 432 되겠네요. 우선 15픽셀 색상부터 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15픽셀 그리고 컬러가 이 색상으로 주고 자 그리고 줄 간격 한번 줘볼까요? 줄 간격은 여기서 여기까지 줄 간격을 재고요. 24픽셀이네요. 줄 간격이 4픽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설립되었습니다까지 끊기죠. 그러면 이 글씨까지 맞춰주시려면 이 4줄에다가 글씨 맞춰주시려면 뭐 자간을 좀 더 늘려줘야겠죠. 이 디자인 자체도 자간이 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간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간을 레더 스페이싱이죠. 레더 스페이싱 1픽셀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1픽셀 정도면 되겠네요. 글씨가 4줄이 되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는 이 H3 영역이 되겠죠. H3 영역과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 대한 이 순서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3 만들기 전에 보면 이 제목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H2가 모든 페이지마다 똑같듯이 H3도 모든 페이지마다 다 같은 패턴을 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H3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은 HTML 코드만 만들어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디자인이 입혀질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3죠. 그 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H3 클래스명도 H3라고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로 넣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 영역인데 이 컨텐츠 영역은 추진 과정이죠. 과정이고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이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OLLI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딩을 OLLI로 바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바로 복사 붙이기 할 건데 우선 연도 나와 있고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연도 내용을 제목 내용으로 구분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연도와 텍스트가 서로 위아래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색상도 다르고 굵기도 달라요.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요소로 묶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굵은 폰트까지 있기 때문에 굵은 폰트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비요소 또는 스트롱 요소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롱 요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복사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이 복사 붙이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쓰고 또 요소 만들고 하는 것보다 미리 틀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글씨를 지금처럼 복사 붙이기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코딩하기가 빠르거든요. 줄라인 된 것은 BR로 쳐서 내려주게 되고요. 복사 붙이기 하고 밑에 있는 텍스트도 복사 붙이기를 해주고요. 드림위버에서 BR은 Shift 엔터 누르시면 BR이 쳐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붙이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복사 붙이기 방법이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코딩하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복사에 따라서. 제가 뭐 계속 코딩을 하면서 느낀 결과 미리 HTML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텍스트를 복사 붙이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좀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틀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OL에다가 클래스 하나 줘서 스텝이라고 클래스를 넣어 줄게요. 그러면 H3를 지금 만들면 되죠. H3랑 클래스와 스텝이랑 클래스를 각각 잡고 디자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2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H3 디자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폰트 사이즈가 있겠죠. 폰트 사이즈가 있을 테고 컬러도 있을 테고 배경 이미지도 있었어요. 배경 이미지를 우선 넣어 보겠습니다. 분릿이 여기 있네요. 반복하지 않고요. 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겠습니다. 우선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폰트 크기는 20픽셀에 색상은 0101이네요. 우선 20픽셀에 0101 넣겠습니다. 20픽셀이고요. 자, 이렇게 넣었고, 지금 보면 이미지가 왼쪽 위로 붙었죠? 왼쪽 위로 붙은 이유가 백그라운드 기본 좌표 자체가 X축 0이고 Y축 0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떨어뜨리거나 글씨를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글씨와 많이 붙어있죠? 우선 글씨를 좀 띄워줄게요. 왼쪽부터 여기까지 32픽셀이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띄워줄 수가 있어요. 패딩을 주거나 아니면 텍스트 인덴트를 주거나. 저는 텍스트 인덴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21픽셀. 두 개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주면 될 것 같고,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텍스트 인덴트는 한 줄짜리만 가능하고요. 두 줄짜리부터는 글씨가 다시 여기 붙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목 대부분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딩과 또는 뭐 텍스트 인덴트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가 32픽셀이네요. 제가 수치를 잘못 넣었네요. 32픽셀을 넣고, 자, 이미지는 좀 밑에서 위에서 좀 떨어지죠. 떨어지게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밑으로 좀 떨어지려면 수치를 좀 더 넣어줘야겠죠. 개발자 도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줄간격 우선 초기화해 볼까요? 줄간격 초기화하면 또 나아갈 수도 있어요. 줄간격을 줄간격 100%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붙었네요.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로 찍어서 배경의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픽셀에 1픽셀 해서 개발자 도구로 위치를 좀 잡아보았어요. 그럼 약 3픽셀 정도로 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경이 X축은 0픽셀, 위로 3픽셀 정도 떨어져서 디테일한 것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자, H3 되면서 위아래 여백이 좀 필요하죠. 이제 전체적인 여백을 한번 볼게요. H3 컨텐츠와 H3 간의 여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이 간격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여백도 한번 볼게요. 아래쪽 여백이 비슷한지. 자, 거의 비슷하네요. 디테일하게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러프하게 맞춰도 거의 비슷한 타이밍으로 나와요. 만약에 다 다르다라고 하면 이 디자이너가 그렇게 꼼꼼하지 못한 편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여백은 50픽셀, 아래로 여백은 31픽셀입니다. 50에 31 여백을 각각 주도록 할게요. 자, 패딩으로 주겠습니다. 50에 31. 마진을 주게 되면 마진과 마진이 만나면 어느 정도 버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브라우저에서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여백들은 기본적으로 패딩을 주시는 게 좋고, 마진은 배경색이 있거나 또는 선이 있을 경우에만 마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로 50픽셀 줬기 때문에 50픽셀 추가만 해주면 되겠죠. 53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위치대로 오겠죠. 위로 패딩을 줬으니까 높이가 전체로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미지가 당연히 위에서 3픽셀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픽셀 늘어나준 만큼 배경의 좌표를 옮겨준 거예요. 자, 이젠 컨텐츠 부분 한번 해볼까요? 스텝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컨텐츠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이란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전체 OL로 감쌌죠? OL로 감싸고 각각 LI예요. 각각 LI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LI들을 만들 수 있어요. 플롯 레프트를 줘서 LI를 다 붙이고 위로 UL, 밑으로 UL 해서 위아래 UL 선을 줄 거예요. OL이죠. OL로 감쌌으니까 OL 위로 선, 아래로 선을 주고, 이 블릿은 이 아이콘들은 LI의 애프터 컨텐츠, 애프터 가상 컨텐츠인 애프터 컨텐츠로 생성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부터 주고 간격 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OL의 위아래로 한번 선을 줘볼게요. OL 위쪽으로 2픽셀에 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색상을 넣어줍니다. 스텝이 OL이죠. 이 상태에서 보더 탑 2픽셀에 직진의 선인 솔리드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보더 버튼 해서
뒷진의 선인 솔리드에다가 색상까지 넣어주겠습니다. 1픽셀이었죠. 색상 스포이드로 찍어보고요. DDD네요. 같은 숫자나 같은 문자가 반복이 되면 세 가지만 써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li가 블록 요소를 가지고 블록 요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죠. 얘를 왼쪽으로 좀 붙여볼게요. 그게 li 스텝에 있는 li 자식을 잡고 플롯을 줍니다. 플롯을 왼쪽으로 줘서 순서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줄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플롯을 주게 되면 블록 요소가 100%인 상태에서 가로 사이즈가 안에 있는 크기만큼 가로 사이즈가 되거든요. BR을 여기서 했죠. 우리가 BR 이 부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으면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 같이 올리려면 이 가로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 가로 사이즈는 따로 주긴 할 거예요. 우선은 이 숫자가 떨어져 있죠. 이 숫자 떨어지는 부분부터 잡아보고 다 올라가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숫자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게 되면 블럭 요소 특징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스트롱은 기본적으로 인라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붙은 거고 강제적으로 블럭의 속성을 줘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한 줄로 딱 붙게 되죠. 자, 이제 디자인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가로 사이즈가 우선 여기 가운데라고 치고 이렇게 보면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가로 사이즈가 다 다 같다고 볼게요. 가운데 정렬에 가로 사이즈가 같다. 그러면 픽셀로 주시는 것보다 우선 퍼센트로 주는 게 좋아요. 전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5개를 100으로 나누게 되면 각각 20%씩 되겠죠. 그러면 li의 가로 사이즈를 20%로 만들고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해서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로 가서 자, 가로 사이즈가 20%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해서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틀이 나왔죠. 자, 그런데 밑에 선이 없어졌어요. 그전에 있었는데 선이 없어졌죠. 이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플롯을 준 li에 플롯을 줬잖아요. li는 블록 요소라 밑으로 떨어지고 그 li를 옆으로 붙여주기 위해서 플롯을 줬는데 플롯을 준 부모 즉 li의 부모 ol이 높이가 사라지게 돼요. 이 플롯을 준 부모는 높이가 사라진다.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default.css에서 클리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클리어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높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고요. 애프터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HTML에다가 클래스만 하나만 주면 돼요. 클리어라는 클래스 하나만 주게 되면 다시 높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버플로우 히든이나 오버플로우 오토 이런 거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가로나 세로 값이 있을 경우에 스크롤이 생기거나 영역이 잘려버리게 되거든요. 이 오버플로우는 클리어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롯 준 부모의 애프터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를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디자인 한번 볼까요? 자, 위아래 여백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높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 공간에 높이를 주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는 위로 다 붙어요. 테이블 th, td 빼놓고는 모든 요소가 세로 정렬이 다 y축이 위로 붙습니다. 그래서 위로 붙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아래로 패딩을 줘서 좀 떨어지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로 37픽셀, 밑으로 34픽셀, 37에 34 위아래 여백 줄게요. li에 주면 될 것 같죠? 37에 34 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여백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트롱과 이 글자 사이에 여백도 있었죠? 이만큼의 여백을 넣을게요. 자, 14픽셀이 되겠네요. 스트롱에다가 밑으로 14픽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 스트롱의 글씨 한번 볼게요. 16픽셀에 이미 볼드하고요. 색상만 주면 되네요. 폰트 사이즈 16픽셀에 컬러 주면 되고요. 자,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글씨도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글씨는 14픽셀에 이 색상이 들어가게 되네요. LIA죠. LIA 14픽셀에 해당 글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줄간격 한번 볼까요? 줄간격은 이만큼이 줄간격이죠. 22픽셀이네요. 그러면 LI의 줄간격이 22픽셀, 스트롱의 줄간격은 없죠. 100% 그래서 줄간격 초기화 시켜줍니다. 자,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해볼까요? 줄간격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잴 때 이렇게 줄간격을 잽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실제 줄간격이 벌어질 때 위아래로 벌어지죠. 위아래로. 그러면 이만큼의 여백이 초과가 돼요. 현재 우리가 밑으로 패딩을 이만큼 줬잖아요. 사실 패딩은 이만큼 줘야지 줄간격과 영향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만 패딩을 줘야 돼요. 그럼 11픽셀로 주면 되겠죠. 스트롱에다가 밑으로 11픽셀 주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아랫부분도 제가 밑으로 패딩을 줬죠. 패딩을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하지만 줄간격 때문에 실제로 계산돼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이죠. 29픽셀 밑으로 29픽셀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컨텐츠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애프터로 준다고 했어요. 애프터로 주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LI 애프터 줄 거예요. LI가 이만한 크기라고 하면 이 뒤 영역에다가 따로 가상 컨텐츠를 만들고 그 가상 컨텐츠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해서 여기다 띄워줄 겁니다. 배경 이미지 넣어놓고 가로 세로 값 주고 흰색 배경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한 이런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애프터 컨텐츠에서 배경 이미지 한번 만들어 줄까요? LI에다가 줄 거예요. LI 뒤에다가 선택자를 따로 줘서 애프터 컨텐츠 가상의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주고 디스플레이 블록해서 배경 이미지죠. 배경 이미지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바로 이 배경 이미지를 넣어주고 반복하지 않음으로 넣을게요. 자, 우선 아무런 영향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빈 요소거든요. 애프터 컨텐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LI 안에 마지막 자식으로 스팬 요소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스팬 요소를 제가 블록 요소로 바꿔줬죠. 블록 요소에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이미지를 넣어봤자 표현이 안 되겠죠. 가로 세로를 넣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이미지 크기만큼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 크기만큼 27에 10. 그러면 가로 사이즈 27에 세로를 10 넣게 되면 들어가게 되겠죠. 이미지가 지금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고 밑으로 이쪽으로 떨어진 이유가 블록 요소죠.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운데로 오지 않는 이유는 텍스처라인 센터는 블록 요소는 안 먹기 때문에 블록 요소의 가운데 중렬은 마진형 오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위로 올려야 되죠. 앱솔루트로 올린다고 했어요. 앱솔루트로 올리는데 기준점은 LI라고 했어요. LI 애프터를 했었고, 자, 그러면 LI에다가 렐러티브를 줘야 되고, 그리고 LI 애프터에다가 앱솔루트를 줘야겠죠. 그리고 레프트 탑 0을 주고 디테일한 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LI의 포지션 렐러티브를 우선 넣어보고요. 그리고 애프터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겠습니다. 레프트 탑 0 각각 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는 위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우선 자신의 크기의 반만큼 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가로 사이즈가 지금 27에 10이죠. 위로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3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로 세로 크기만큼, 마이너스 13으로 해서 가로 크기만큼 각각 반의 값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우선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미지를 자를 때 어떻게 잘랐는지, 뒤에 선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NG를 잘랐죠. 그리고 배경 투명하게 잘랐어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봤던 디자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흰 영역은 제가 가로 사이즈를 더 줘서 이만큼 더 준 다음에 배경색을 흰색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선 위에 배경색 흰색과 이미지가 같이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높이는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자, 50픽셀이네요. 자, 우선은 애프터의 가로 사이즈를 5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50픽셀로 주고 배경색을 흰색으로 줘야겠죠.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경 흰색 줬는데 이미지가 왼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레프트 탑이에요. 위치가. 그러면 배경 이미지의 위치 자체를 센터로 줘야겠죠. 자, 센터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로 다 오게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디자인과 비교를 해보면 맨 좌측은 없거든요. 맨 좌측이 있죠. 이 맨 좌측만 없어주면 돼요. 맨 좌측은 어떻게 없앨 것이냐? 우선 li죠. 첫 번째 li를 잡고 첫 번째 li 애프터에 있는 컨텐츠를 삭제를 해줄 겁니다. 자, 그거를 CSS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li의 첫 번째 자식의 뒤에 있는 컨텐츠는 디스플레이 블록이 아니라 넌이 되겠죠. 얘는 가려준다. 그러면 li 첫 번째 li 뒤에 있는 얘 만약에 우리가 애프터 라이트 탑 하게 되면 맨 마지막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건 CSS3가 아니라 CSS1,2로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라스트 차일드가 없어요. 그래서 잡으려면 클래스로 잡아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프트 탑으로 해서 CSS2에 퍼스트 차일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CSS2를 활용한 퍼스트 차일드를 써서 첫 번째 li에 있는 애프터만 삭제를 해주고 나머지 가운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확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확장성. 가로가 %인 이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프터로 넣은 이유. 이게 추진 과정이 5개 될지 앞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모든 컨텐츠는 다 확장성 있게 코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목이 6개일지 7개일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화살표는 계속 생성이 돼야 되고 가로 사이즈는 %로 계속 나눠줘야 됩니다. 그걸 고려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죠. 자,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집중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회사 개요는 고속도로 추진 과정까지만 만들고 고속도로 현황과 주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추천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